안녕하세요. 성산케미티입니다. 자, 이렇게 4월 19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. HLB 생명과학의 기사 하나가 있죠. 그래서 그 기사와 관련한 뉴스와 살펴볼 거고요. 오늘의 차트 상황, 그리고 오늘의 현 위치 한번 볼 거고, 항상 HLB 설명하면서 제일 끝에 소마젠하고 대한유팜 종목을 항상 설명드리는데, 오늘 소마젠이 거의 27%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오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. 대한유팜에 관한 흐름도 굉장히 좋죠. 자, HLB나 HLB 생명과학도 지켜줄 자리는 일단은 잘 지키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추가 하락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관련 기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HLB를 살펴보면 일단 관련 기사 먼저 살펴볼까요? 자, 이 HLB 생명과학이 위암 1차 치료제로다 국내 임상 3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. HLB 이 생명과학 리보세라닙 위암 1차 요법 국내 3상을 신청했고요. 이 리보세라닙 캄넬리주맙 세포독성 항암제의 병용요법으로 위암 1차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국내 임상 3상을 추진한다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. 자, 그렇다고 해서 엄청 강하게 상한가를 갔다거나 급등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. 자, 뉴스는 항상 첨도사항이고요. 이 주식은 뉴스가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할 때가 있어요. 삼성 시험 신청한다는데 앞으로 상승할 거야, 계속 올라갈 거야, 이런 거보단 항상 지켜줘야 될 자리, 깨지 않아야 될 자리, 주식은 수급에 기인하죠. 항상 말씀드렸죠. 공매도가 어떻고, 뭐가 어떻고, 암흑해가 어떻고, 물론 중요하게 챙겨볼 필요는 있는데,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이슈를 해서 올라간다거나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. 주식을 유연하게 대응하는, 대응 영역이죠. 자, 먼저 HLB를 보면 지금 4월 6일 날 저점을 찍은 후에 이 자리를 계속 잘 지켜주고 있어요. 4월 13일도 지켜줬고 오늘도 지켜주었습니다. 확연히 보이죠? 선을 거놓으면 이렇게 선을 딱 거놓으면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. 아직 추가 하락의 징조가 없어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고요. 지금 5일선을 완벽히 회복해줘야 되는데 5일선 회복을 못해주고 있고, 예전에 강력한 지지선이었던 제가 지지선으로 말씀드렸던 데가 한 자리 있죠? 보시게 되면 21선에 대한 변곡점이에요. 21선이 툭 꺾인 변곡점 자리가 하나가 있는데, 자, 이렇게 딱 꺾인 이 부분이죠.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인데, 이 부분을 깨고 내려오는 바람에 힘들어지는 거예요. 저걸 깬 다음에 완바닥, 두바닥, 쓰리바닥, 그러고 거꾸로 여기를 못 뚫죠, 지금. 뚫고 안착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죠. 그만큼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깼기 때문에 그래요. 그렇지만 이 자리를 다시 돌파 안착해주면 추세가 틀어질 수는 있는데, 아직은 예전 저점을 깨지 않는 이 좋은 모습 속에 있고요. 물론 예전에 많이 떨어져 안타깝긴 하지만 더 이상 추가로 떨어지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하겠죠. 월봉의 추세를 보면 아직 이번 달 거래일이 이제 9일 정도 남았는데, 이 9일 안에 5개월선 위에 올려놓으면 추세가 우상향으로 그나마 뻗을 수 있는데, 그래도 5개월선 밑에 있다. 그럼 5개월선 맞고 떨어질 수 있는 한 달 더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. 그래서 9일 동안에 이 추세를 잘 봐야 돼요. 주봉의 추세를 보시면 역시 5주선이죠. 최초의 5선을 깰 때 얼마나 위험하냐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녹색선이 5주선이에요. 그러니까 5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놨다고 생각하면 편한데, 이렇게 5선을 이탈하면서 19년도 11월 달에 5선을 이탈하면서 쭉 무너졌죠, 주식이. 5선만 깨면 무너지죠. 그러니까 주식은 5선을 깨면 안 된다는 일종의 어떤 그 합리적인 그 이유가 되죠. 근데 강하게 한번 깨고 돌파돼 또 깼죠. 자, 4월 2일 첫 주에 깼는데 지금 5선 회복을 못하고 있죠. 물론 이제 이번 주에 이쁜 이렇게 좀 반전형 캔들, 그러니까 위아래 꼬리 달리면서 십자도 지형이 반전형 캔들이 되는데, 그 캔들이 저번 달에 생기고 저번 주에 생겼고 이번 주 한 번 더 생기면 다음 주부터는 그나마 돌아나갈 수 있는데, 자, 어쨌거나 아직 5선 회복을 못하고 있죠. 5선 회복을 못한 것과 동시에 전형적인 역배열이죠. 주식이라는 게 5주선이 이제 제일 빠른 비동 평균선이겠죠, 기간적으로. 그래서 5주선이 위에 있고 10주선이 밑에 있고 20주선이 그 밑에 있어야 정배열인데, 거꾸로 5주선, 10주선, 20주선이 역배열이 되어 있죠. 그래서 이 역배열의 이격, 이 비동평균선의 거리 간격 이격이라고 그래서 이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떨어져요. 그러니까 최대한 멈추려면 일단은 예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, 다행히 예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 다행입니다. 하지만 주식은 추세가 전형적으로 좀 우하향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죠. 그래서 우하향하다 멈추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유의 있게 보셔야 되고요.
자, 오늘 보면 외국인 기관, 금융투자, 이렇게 연기금, 이렇게 매수, 연기금 연일 매수를 다 했네요. 금융투자도 들어왔고, 기관도 들어왔습니다. 저런 뉴스 때문인지 몰라도, 정도 이제 바닥 따지기를 하고 있을 때 보면, 기관 연기금이 꼭 이렇게 밑에서, 이렇게 물량을 개인들 걸 바꿔서 올라가면 또 팔고, 단타적인가 봐요. 자,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다음 HLB 제약을 보면, 이 HLB 제약 투자가 항상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그랬죠? 이 고점에 대한 부담은 일봉에서 찾을 수는 없어요, 절대로. 월봉을 보셔야 돼요. 주식의 정답은 월봉에 있습니다. 자, 3월 달에 저점이 2,600원이었던 주식이 고점 21,000원인 걸 제가 명심하라고 그랬죠. 9배 정도 올라온 거예요. 자, 이 주식은 9배 정도 올라온 주식이다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셔야 되고요. 아직 5개월 선을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했죠. 이 녹색 선이 5개월 선인데 5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걸 선으로 그려놓은 거죠. 아직은 깨놨고 이 5개월 선을 깼을 때 이 10개월 선과 20개월 선 간의 거리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10개월 선을 깨면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일단 10개월 선을 잘 지키고 나가고 있습니다. 2월 달에도 지켰고 3월 달에도 지켰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무조건 지켜야 되고요. 그래야 추세를 유지하고 또 그나마 옆으로 박스권에 가다가 2차 상승할 수 있어요. 이 10개월 선의 가격이 14,400원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들을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. 주봉에서 보시면 HLB 제약도 역시나 5선 회복을 못했죠. 이렇게 보시면 5선 밑에 있어요. 녹색 선이 5선이죠. 이 5선 얘를 깔끔하게 회복해 줘야 되는데 저번 주에 저저번 주에 깨졌고 저번 주에 돌파 못했고 이번 주에도 아직 5선 밑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우상향으로 틀었다고 확정하기는 좀 어려운 판단이 됩니다. 자, 일봉에서 보시면 다행히 HLB와 똑같이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잘 안 깨고 있어요. 4월 12일 날 형성된 저점인데 이 밑에 가격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고요. 이때 가격이 저점이 14,900원대이기 때문에 14,900원 밑으로만 밀리지 않으면 그나마 추세가 더 이상 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14,900원으로 밀리면 추세가 그냥 깨질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에 맞는 대응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. 자, HLB 생명과학을 보면 1.82% 제일 강했죠. 역시 천만다행인 건 이탈하지 않을 자리를 아직 이탈 안 하고 있죠. 4월 7일 날 형성된 저점이 1,500원. 이 자리는 4월 13일 왔다 갔는데 다행히 2m로 더 이상 밀리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가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거야. 우리 가격 조정을 만큼 했어. 이제 기간 조정 중이야. 자, 모든 주식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가격 조정이 들어오고 기간 조정이라는 게 들어와요. 그래서 기간 조정이 끝나면 2차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기간 조정을 잘 하고 있습니다. 21선하고 딱 붙어 있죠. 그래서 21선만 돌파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, 유일하게 월봉에서 5개월 선 아주 밑에 있잖아요. 그래서 저번 달에 5개월 선 붙여놔서 상당히 좋을 줄 알았는데 자, 이번 달 출발선 자체가 5개월 선 밑에였기 때문에 불안불안하고요. 5개월 선만 역시 9일 남았죠. 이번 달 거래는 5개월 선만 위에 올려놓으면 추세를 유지하고 상승할 수 있습니다. 주봉에서 보시면 아직도 5선 회복 못 해줬죠. 이렇게 보시면 이 녹색선이 5주선인데 4월 2일 첫 주에 HLB하고 똑같이 이탈을 하면서 이제 위험해졌다가 중요한 자리 하나를 지켜냈어요. 자, 5주선의 변곡점인데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산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이 생기고 언덕 같은 부분 이런 데가 생겨요. 그래서 이 자리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3월 5일 날 형성된 지지선이 하나 있어요. 이 자리를 4월 9일이 속한 주에 찍고 나갔고 자, 저번 주도 지켰고 이번 주도 지키고 있습니다. 이 자리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.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아주 크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탈하면 안 되는데 아직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고요. 일단 일봉에서 이때 이 4월 13일 양성된 적점이 1,500원만 깨지 않으면 돼요. 저 저번 주도 말씀드렸죠. 1,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번 얘기 드렸고요. 이 투자자를 보면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들어왔고 개인이 홀로 매도하였습니다. 이상하게 개인이 매도해야 주식이 올라가는 희한한 상황입니다. 어쨌거나 자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고 주식이 저점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특히 단기 단타를 좋아해요. 그래서 저점에 사서 예전 고점 가면 또 팔고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고요. 장기 투자가 아닐 때 단기 스윙에서는 이런 거를 조금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HLB 그룹주들 살펴보면서 매주 살펴보는 게 이제 수마젠하고 대한유팜인데요. 자, 수마젠에 그냥 관한 걸 계속 찍어야 되려고 그래서 이제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거 급등할 만한 걸 찍어야 되는지 쭉 수마젠을 살펴봐야 되는지 좀 고민 중인데 자, 어쨌거나 이렇습니다. 수마젠을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, 자, 월봉에서 밑에 있었죠? 그때 하단에. 그러면서 이제 월봉 바닥에서 있기 때문에 좀 싼 가격. 즉, 월봉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라고 그랬죠? 그래서 좀 싼 가격에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급등했고요.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추세죠.
저는 HLB도 5주선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밑에 있죠. 왜 중요하냐면 손마젠 같은 경우에 5선을 회복해줬죠. 자, 요때 이 3월 26일 회복해서 5선을 잘 지키고 돌아나가고 저번 주에 완벽하게 회복하고 이번 주 첫 주를 이렇게 상한가까지 간 거죠. 이렇게 5선은 중요해요. 자, 그래서 일봉을 보면 이렇게 옆으로 바닥바닥 잘 저점을 지지하고 있었죠. 이렇게 우리 저점 잘 지킬 거야. 그러면서 누군가가 매집인지 어쨌는지 거래량 없이 옆으로 쫙 갔습니다. 거래량 없이 옆으로 떨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거래량 없이 옆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. 지지부진하면서도 누군가 흔들게 보고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서 오늘 27%까지 갔다 왔습니다. 자, 이 주식이 계속 추세를 잘 유지하고 예전 고점, 그러니까 예전에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어요. 강력한 매물대가 돼요. 5주선이 이렇게 올라갔다 툭 꺾인 이 부분이 되는데 여기가 됩니다. 이때 가격을 받고 만약에 한 번 더 급상승 안 하면 저기 맞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. 저때 가격이 19,000원대예요. 자, 일봉에서 보시면 오늘 잘 타고 올라가다 앞에 있는 모든 대략 거래를 다 돌파하는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조금 중요하게 지켜줄 대량을 지켜주고 나갔는데 좀 중요해요. 보시게 되면 자, 이렇게 빨갛게 오는 120은 장기이동 평균선이에요. 장기적으로 이 밑에 있었다는 건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했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꼬리 끝에가 이 자리를 못 뚫죠. 그만큼 강력한 매물대예요. 이 자리를 뚫었습니다. 뚫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한데 가격은 14,900원, 15,000원대가 돼요. 따라서 이 주식이 하루 이틀 조정이 들어와서 5일선과 120일선이 만나는 15,000원대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주의깊게 보셔야 되고 깨면 바로 손절.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주식은 무조건 대응 영역이에요. 확신을 갖고 무조건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자리를 깨고 또한 이 대응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틀려요.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나도 똑같이 해야지 이건 아니에요. 왜냐면 저 사람과 내가 처해진 환경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. 그러나 그분들이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자료를 참고를 해서 그분들 걸 내 걸로 만들어야죠. 그래서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야지만이 주식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. 자, 또 하나 같이 살펴보는 대한유팜인데 역시 오늘도 좋았죠. 자, 말씀드렸듯이 스마젠처럼 이 대한유팜의 월봉의 위치가 이렇게 높은 데 있는 게 아니죠. 주식이 높은 데 있지 않고 싼 데 있죠. 저한바닥, 두바닥. 바닥권에 살 수 있는 거예요, 주식을. 그러면서 월봉 5결선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.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역시 5선이죠. 5선 잘 돌파가 나가고 있죠. 5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.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5선을 회복해줬다는 건 추세가 우상향으로 뻗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. 자, 일봉에서 장기 추세가 월봉에서 낮고 주봉에서 추세를 유지하다 보니까 일봉에서 5일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되고 5일선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죠. 그게 쭉 잘 상승하고 있고 역시 스마진처럼 가장 장기 이동 평균선이 120일선 회복해줬죠. 우리 지하권에서 안 놀 거야. 우리가 창피하게 이제 지하에서 우리 탈출했어. 이렇게 돼가 되죠. 탈출했기 때문에 안착을 하려면 이 120선까지 음봉 하나 떨어질 수 있죠. 이렇게 이날 4월 14일에 이런 음봉처럼 이런 자리가 하나 생길 수 있는데 이때 가격이 121선이 12,000원대가 돼요. 그래서 12,000원대나 11,900원대, 11,800원대 이런 자리가 와서 돌아 나가게 되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월봉에서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점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. 이렇게 주식의 기술적인 부분은 좀 오묘하고 재밌어요. 그래서 좀 공부해 두시면 아주 좋은 도움이 된답니다. 자, 이상 HLB 그룹과 소마젠, 대한유판까지 살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